어저께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만났는데 네. 중진들 제발 희생해라. 네. 좀 제 혁신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잘 봤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 네. 어저께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두 사람이 인요한 씨는 사실 그동안 사실 마이크 대면 말이 줄줄줄줄 나오던 사람인데 며칠 동안 기자들도 네. 안 만나고 거의 칩거 상태였잖아요. 어제도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제도 그냥 둘이 서서 투샷을 받고 둘이 얘기를 이제 네. 김기현 대표가 뭐 많이 기여를 해주셨고 뭐 좋은 안도 내주셨고라고 인사치레를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것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15분에서 17분. 예. 어떤 신문은 17분이고 어떤 신문은 15분이더라고요. 예. 국민의힘 5시 오후 5시에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서 네. 15분 동안 네. 만났고 중앙일보 17분이라고. 아 좋아요. 아 기자들 참. 아. 네. 지금 저희 그 유동규 씨 사고 트럭은 5톤이라고 한 데도 있었는데 이제 8.5톤 저희가 맞았습니다. 네네 8.5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인요한 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뭐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혁신위 활동으로 당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도 잘해주길 바란다. 원래 이제 24일까지잖아요. 혁신위 운영 기간이. 그래서 그다음에 사실은 공천관리위원장 차라리 이제 이 중진들한테 험지 나가라. 뭐 중진들 안 나간다 선언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혁신위원장으로서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럼 나한테 내가 공천관리위원장 할게. 라고 김기현 대표한테 얘기했다가 거절당했거든요. 그걸 수습하는 자리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은 이게 갑자기 인요한 위원장이 공천위원장 자리 욕심 있는 사람처럼 확 플레이이 되고 나니까 모욕을 많이 꾸겼어요. 근데 결국 이 긴 얘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그냥 당신 혁신안 낸 거 지금 다 못 받아들여. 그렇죠. 근데 그동안 고생은 했어. 쏘리. 그냥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여진 거는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없지만 없습니다. 잘 알았고 우리가 앞으로 총선 앞두고 그 의견을 잘 받아서 잘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안녕. 안녕까지. 혁신위를 계속 끝내시려고 하는군요. 안녕.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한동훈 법무장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동훈 장관이 여당 정책의총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벌어졌네요. 네네네 참석을 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장관들은 이 의총에 이게 가끔 참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아젠다를 이제 총선 공약 만들어야 개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 나와서 국민의힘에 이제 이 의총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 신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어제 한 얘기를 이렇게 곱씹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민청을 열어서 사람들을 왕창 들여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민을 받을지 얼마나 받을지 어떤 속도로 받을지 이런 거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민청이 있어야 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한동훈 무슨 소리야 이민청 만들어서 대거 받아들이려고 지금 유럽들 난리 난 걸 못 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꼴을 막기 위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인원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 중국, 대만 등 이런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다 이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가 이민청 설립이 늦었습니다. 그 얘기를 어제 했고 일본에도 있고요. 사실 일본도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닌데 일본 같은 보수적인 나라도 이민청이 있습니다. 왜냐? 컨트롤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 그래서 컨트롤 타워라는 점을 강조를 해서 단순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서 다부처 연합권으로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해놨는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딱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정치부 기자들 보기엔 이거 한동훈 등판했네. 그렇죠. 그래서 여당에서 한동훈을 스포트라이트 받게 해주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줬네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종로에 나오겠다고 선언한 그 정치인 기억나시죠?
하태경, 예. 네. 하태경. 지금 한동훈 장관도 뭐 저희도 지난주에 설문을 하긴 했지만 네.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네. 종로, 지금 중구랑 종로, 중구 합쳐지는데 네. 어쨌든 종로에 출마하거나 네. 그 다음에 또는 비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종로에 깃발을 꽂은 하태경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내용은 그거네요. 뭐 총선 아젠다를 총선 공약 개발하기 위해서 의총에 나와서 현직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민청이라 그러니까 이민청 아니야. 이민청은 총선 공약 아니야.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민청이 무슨 총선 공약입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네. 그냥 야지로 넣는다 그러네요. 지금 아니 총선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민청 같은 거는 대선 아젠다지 총선은 이거보다 훨씬 더 민생에 가깝고 더 현실적인 이런 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정치 모르네. 정치 모르니까 지금 저런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사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일종의 면박을 준 하태경이 왜 그래? 왜 하태경 의원이 왜 그러냐는 거죠. 저는. 네. 뭐 총선에 종로 가지고 서로 예비 후보 해갖고 경쟁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직 뭐 종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네. 우리 시청자들은 종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뭐 하태경 의원이 한동훈을 네. 우리 4선 의원이잖아요. 네. 하태경 3선인가요? 네. 경쟁하시는 건가? 뭐죠 이게? 그래서 서로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네, 저는 어저께 하태경 의원이 예. 한동훈이 총선에 대해서 안일한 생각을 가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자기 이익에 기반해서 자기의 잠재적 경쟁자를 그냥 깎아내리는 정도의 발언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 저는 좀 보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국힘 네. 내에서 네. 일종의 뭐 또 이런 거를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네. 보면은 또 이런 국힘 내 분열상 같은 건 꼭 CBS 라디오 이런 데서 했어요. 맞습니다. 보니까 CBS 라디오에 나와서 한판 네.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하신 거네요. 네. 집자이밍 님이 아니 왜 지금 자꾸 이준석 깐는 척하면서 옹호하는 식의 힘 실어주고 이거 스탠스 뭐냐 이러시는데 너네 두 사람 생각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 저희 방송 보시면서도 저희의 스탠스가 잘 안 느껴지신다면 저희가 방송을 좀 잘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는 사실은 스트레스 없어요. 네 여러 가지 예. 저희의 생각을 정말 진솔하게 많이 공유 드린 것 같은데 네. 네. 여당은 저는 기본적으로 네. 지금 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혁신위원장도 인요하는 안 된다. 네. 정말 쓴소리를 하려면 하태경 위원장 같은 사람을 넣었어야 된다. 맞아.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혁신위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네. 하태경 의원도 혁신위를 굉장히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고 이제는 혁신위 비판을 넘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총선에 대해서 안일한 생각을 가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이준석, 하태경 이런 콤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언어 플레이 네. 이거는 정말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게 하는 네.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실시간 댓글에 벌써 많은 분들이 열받아 하십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혁신위를 둘러싼 김기현 네. 당대표 처음에 될 때도 뭐 인요한 위원장이 마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네. 용산이 뒤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 때문에 한번 이제 김기현 대표랑 이제 네. 좀 갈등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진에 대한 물러나라는 중진 험지 출마하고 그다음에 공천 관리 공관위원장을 자기가 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네. 갈등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이제 혁신위도 끝나야 되니까 네. 갈등을 봉합하고 그 내용만 네. 받아들이는 형태로 네. 가서 어떻게든지 총선 치러야 되고 네. 이런 갈등들은 빨리 조기에 봉합을 해서 네. 총선 체제로 잘 맞춰 나가야 되는데 네.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고 네. 그 잡음 중에 하나가 또 하태경 의원이 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안희정 안희정. 정치복귀 시동. 진짜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뭐. 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내용이 벌써 그립습니다. 누가 쓴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분들, 네. 바라만 봐도 좋은 분들, 마음이 따뜻한 분들, 네. 함께여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만나요. 저게 2023년 12월 2일에 예.
저게 이제 페이스북에 그룹이 있답니다. 38선까지 안희정. 즉 38선 끝까지 안희정을 지키겠다 한 뭐 그런 뜻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였죠. 안희정 네. 씨하고 안희정하고 이제 그 팬클럽 회원들의 모습이고요. 요게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게 또 3일날 올렸던 네. 이거는 이제 2일 사진이고 3일날 네. 그 다음에 올린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거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안이니까 안희정 지사가 그거에 화답하면서 자기가 썼군요. 잘 지냈었나요? 저는 잘 있습니다. 2023 동 겨울 예, 안이라고 사인을 사진 한번 크게 확대를 해보시죠. 저런 식의 감성 마케팅은 무슨 저 민주당이 아주 그냥 종특입니까? 저 조국 냄새 나지 않아요? 조국은 맞춤법을 가끔 틀려요. 지금 고의를 고시라고 써가지고 예, 지금 네. 이제 망신을 당했는데 네. 뭐 맞춤법 틀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 예. 2023 동 겨울 동입니다. 예. 안희정 안 해갖고 저 위로 한번 올려보시죠. 그 페이스북 글 위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안부를 묻다. 저는 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비서 성폭행으로 3년 6개월 징역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형을 다 살고 나왔고 네. 그리고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2026년 지방선거 네. 그리고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네. 그때까지 뭐 아무런 선거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피해자와의 사이에 손해배상 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자기가 잘 있다, 껐다없다 이런 메시지를 띄우는 것은 네.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 아니냐라고 네.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당연히 이거는 이제 2차 가해라던가 왜냐하면 워낙 유명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자체가 피해자한테는 고립감이나 고립감 줍니다. 예, 네. 그걸 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넘어서 뭐 피해자 김지은 씨의 개인적인 이제 고통도 굉장히 안쓰럽지만 그걸 넘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뻔뻔히 활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네. 이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범죄자 우선주의, 네. 예? 피해자 우선주의가 아니라 범죄자 우선주의의 이 문화. 저는 이거의 소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범죄자 뻔뻔주의라고 하시죠. 네.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는 야당 소송만, 그러니까 민주당 소송만 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이것은 다 정권의 음모다. 독재 네. 검찰이 지어낸 죄다. 이렇게 우기는 나라가 됐습니까? 이게 지금 나라 꼴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독 검찰을 공격하고 네. 검찰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게 다 잘못이라고 검사를 얘기를 합니까? 네. 그리고 판사들은 계속 재판을 네. 민주당 재판을 계속 연기해주고. 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인간들은 무슨 혐의만 받게 되면 그때부터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혐의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조국이 단 한 번도 제가 이 손으로 표창장을 위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한 적 있었습니까? 없죠. 대신에 명예회복하겠다. 법률, 네.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법을 전공했고 뭐 형법 잘한다고 하는 양반이 비법률적으로 네. 명예회복을 하겠다 뭐냐면은 2심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서울법대 교수가 로스쿨 교수가 법 판결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하겠다고 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감옥에 있는 형을 받은 기계열수나 이런 사람들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게요. 죄 지은 사람들이 뻔뻔해지는 거에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요. 이런 유력한 그 혐의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또 실드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지금 이재명을 향해서 뭐죠? 그렇죠. 법인카드로 뭐 좀 샌드위치 좀 시켜 먹었다고. 예. 지금 이재명 씨가 받는 혐의가 샌드위치만 시켜 먹은 혐의입니까? 이거를 범죄 혐의를 굉장히 축소해갖고 마치 아주 그 티끌만한 오류를 갖고 사람을 잡는다는 맞습니다. 것처럼 상황을 지금 호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지르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마이크를 쥐고 그 순교자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의만 지연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석의 정의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맞습니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희가 네. 안희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피선거권도 없고 뭐 그냥 혼자서 저러고 있든 말든 네. 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지만 네.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네. 저 행태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민생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또 사기를 쳐먹는 사람들, 이런 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잡는 거를 우리는 검찰 독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자기가 더러운 죄 지어놓고서 이걸 검찰 독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검찰에 손발을 묶어놓으면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하는 사회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개인적으로 뭐 비법률적 명예회복은 네. 저런 분들이나 조국 전 교수 네. 이런 분들은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네. 보통의 사람들은 네. 그럴 기회조차도 없어요. 맞습니다. 저런 사람들 저건 선민의식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들은 이 사회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받는 네. 법으로부터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은 그 법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들인 거예요. 네.